확실히 내가 쉬었음 기간을 가지고 30주라는 긴 기간이죠. 진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래도 내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일부는 있단 말이죠. 전체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정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면 당연히 또 문제가 생기겠죠. 불안해지고. 모든 불안의 뿌리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튼 요만큼의 선택마저 이 세상이 말하는 정답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하는 이만큼의 그 일부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쉬었음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김진솔입니다. 제가 이제 쉬었음 기간을 끝내게 돼가지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도 제 근황을 한번 전하고 싶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 또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요양병원 나이트킵 근무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8시 다 돼가는데 9시까지 출근해야 돼가지고 곧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30주 쉬었더라고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210일 30주. 굉장히 많이 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다시 진짜 죽어도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병원에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이 간호학과라는 게 사실 제가 취업만을 위해서 다른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선택한 거긴 하지만 취업이 잘 되고 싶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더라고요. 나의 강점인 거고. 아무튼 어떻게 하다가 이 30주간의 쉬었음의 결론이 이렇게 됐는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댓글들 달아주신 거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댓글을 한번 보면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간호사분들이 제 걸 많이 보시나 봐요. 간호사인데 똑같이 6개월 쉬었다 하시는 분 계시고, 워홀은 저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리고 훈련소 동기가 제 유튜브를 봤나 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센터에 관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그 센터 영상에 제 모든 걸 담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 막 댓글도 보면은 댓글에도 제가 막 열심히 막 써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호학과 갈 바에 경영학과 가십시오.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간호사 쪽 일은 이제 안 하실 계획이지요, 황순자님. 되게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신데 하게 되었네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잔잔하이 좋아요 계속 댓글 달아주는 쫑욱이 형. 감사합니다. 부산대병원 맞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입사했던 4개월 일했던 데가 부산대병원 맞고, 여기 또 굉장히 감사한 댓글이 하나 있는데, 공감하면서 보셨고, 맞아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사실 많은 순간은 어떤 조언보다는 어떤 사람의 진짜 진실된, 진짜 진솔한, 솔직한 이야기가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변하거나 변했거나 아무튼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때를 생각해보면은 이래라 저래라 했던 이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조언보다는 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더 힘이 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막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사실 그러고 싶을 충동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모두가 다르고 각자의 삶이 있는 거고, 진짜 한 명 한 명이 뭐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는 사람 같지만 모두가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갑자기 얘기가 왜 이렇게 됐지? 아무튼 어떤 조언을 하기보다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하나의 예시로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좀 나다운 일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뭐 나다운 일 그딴 거 없다 하지만, 생각보다 요즘에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사라는 채널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고, 진짜 나답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채널 추천드립니다. 팟캐스트처럼 인터뷰하는 그런 건데 되게 좋아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데 한번 출연을 해보면 내가 발견돼서 출연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그런 상상도 막연하게 합니다. 댓글들은 이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또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은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이 올라왔나 모르겠는데, 국회 방송에서 당찬 도전 아무튼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지난주에 촬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0주간의 쉬었음 기간의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많이도 쉬었긴 했네요. 일을 안 하면서. 일단 이 쉬었음 기간을 가진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운이 좋아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운이 좋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고, 고용보험을 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직장으로 넘어가는 디딤돌이 되어준 것 같아요. 쉬었음 기간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자면은 나의 주도권을 되찾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뭔가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휘둘려서 살았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시 병원에 일하러 가는 것도 제가 제일 처음에 일하러 갔을 때는 당연히 가는 거니까, 가야 하니까 뭔가 억지로 갔었다면은, 뭐 완전 억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병원에 가는 거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최선의 것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들어갔던 대학병원이 좀 더 유망하고 좋은 직장인 것 같고, 이제 다니고 있는 요양병원 나이트킵이라는 일이 대학병원에 비해서 별로인 직장이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은 진짜 내가 선택해서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활 간호학과를 다닐 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근데 그 속은 해야 돼서 하는, 뭔가 이끌려가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거였고, 오히려 이 쉬었음 기간,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오히려 이게 나의 진짜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또 한 가지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근데 진짜 이게 당연한 건데 내가 왜 이걸 이때까지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라는 게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긴 사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들만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이 이게 맞다 이게 맞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고 쳐보면, 전에는 뭐 달리기 좋다 해가지고 아니면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억지로 내 엄청난 노력과 의지력을 통해서 달리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나의 삶이 지향하는 바가 건강한 삶이고, 그리고 달리는 것 자체가 즐겁고 달리는 순간 상쾌하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 한 번씩 귀찮거나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산다를 오해하고 있으면은 제가 달리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건가? 그럼 안 해야 되는 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려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은 그게 조금 귀찮아지고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그걸 해 나가는 게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라는 걸 깨달았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하는 일이 뭔가 그 정의를 좀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다.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욕구를 만족하는 게 좋아하는 일인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런 거라는 거를 정의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바라는 삶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내가 정의 내리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그 주인 노릇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다시 재정의하고, 내가 진짜 휘둘려서 살았구나, 끌려다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일단은 출근할 준비를 하고 가방을 다 챙겼고요. 가방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특별한 게 하나 있네요. 안대와 기마개를 챙겨갑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모자와 선글라스도 챙겨갑니다. 갔다 와서 또 자야 되는데 햇빛 보면은 몸이 각성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챙겨가고, 뭐 딴 건 특별한 건 없네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위치가 대중교통 타고 가면 뭐 거의 한 1시간 걸리고 차 타면 20분 걸리는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아빠 차를 빌려서 계속 타고 갈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차 타고 출퇴근을 해보네요. 가봅시다. 아이고야, 이게 뭐 찍을 수가 없네. 카메라를 거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DJI 오즈모를 믿어보자. 왜 요양병원에 가게 되었나? 제가 독립을 했잖아요. 돈이 없잖아.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내가 쉬었음 기간을 가지면서 찾은 방향성은 아직 방향성이 엄청 뚜렷하지도 않고, 뭔가 힘과 위로와 어떤 인사이트를 나는 누군가한테 주는 게 좋은데 아직 그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딱 뾰족하게 누구가 누구인지. 지금 느끼기로는 뭔가 아이들, 학창시절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살아온 게 되게 아쉽고
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자율성 있게 어떤 무언가를 해보는 것들, 사실 그런 거에 또 관심이 또 가고, 아니면 부모님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억지로 막 시키는 그런 것들로 애들이 뭘 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건 진짜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라날 때 뭔가를 배우고 항상 경쟁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앞서 나가야 되고, 지금 현재를 못 누리고 항상 미래를 위해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것 같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 어릴 때 막 피아노 같은 거 배우면은 피아노 학원을 가는데 일단 가고 싶지 않은데 자율성이 이미 침해됐죠. 억지로 연습해, 재미도 없는 거 5번 해라 해, 체크하고. 모든 진짜 대부분의 교육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이 피아노 학원에서 가르치는 이 방식인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연습하는 과정도 개개인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획일화된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나를 많이 망친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망쳤을 것 같아요. 그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 스스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뭐 그런 거에도 사실 관심이 가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잘 사는 거에도 관심이 또 있단 말이에요. 진짜 뭐 나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 잠도 무조건 8시간 자고 운동 달리기 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다 해야 되나? 근데 이 넓은 게 나의 특성이 이런 건지, 아니면은 나의 어떤 뾰족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걸까, 이거가 조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려면 또 계속 이렇게 유튜브든 뭐든 내 걸 만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나의 전문적인 어떤 걸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쌓아가고 싶은 거죠. 저는 그거를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돈도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요양병원 나이트킵이라는 일이 되게 최적의 일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하는 날도 일주일에 3번 일하거나 4번 일해요. 절반은 쉰다고 보면 되고, 뭐 새벽에 휴게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시간 여유가 많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병원에 죽어도 가기 싫었는데, 진짜 내가 지는 느낌? 병원에 다시 돌아간다는 게 실패하는 느낌? 이런 건 있는데, 근데 이게 나의 강점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일단 요양병원 나이트킵을 하면서 나의 방향성을 좀 더 뾰족하게 하고 그에 맞는 어떤 전문적인 무언가를 쌓아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정도 일을 했는데, 뭐 나름 제가 생각한 것처럼 좀 적응만 하면은 나의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가 쉬었음 기간을 가지고 그 30주라는 긴 기간이죠. 진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래도 내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일부는 있단 말이죠. 전체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정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면 당연히 또 문제가 생기겠죠. 불안해지고. 모든 불안의 뿌리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튼 요만큼의 선택마저 이 세상이 말하는 정답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하는 이만큼의 그 일부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쉬었음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맞고, 그게 더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좀 나의 현실을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나는 보석 같은 존재고 뭐든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긴 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학 기간을 허투루 좀 보냈고 한 게 사실 많이 없고, 그냥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나가면 되는 거고, 내가 항상 뭔가 잘하는 사람일 필요도 없고, 그것들이 나의 어떤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 나를 조금 더 받아들이게 됐다고 해야 되나? 두서없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의 어떤 방향성과 무언가 쌓이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면 빨리 병원을 탈출하고 싶긴 해요. 또 제가 일주일 일했는데 이제 벌써 2분이 돌아가셨어요.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짧디 짧은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쉬었음 기간, 굉장히 길다면 길다 할 수 있고 짧다면 짧다 할 수 있는 30주 후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저는 무조건 쉬었음 기간 가질 것 같아요. 불안할 때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가지고 나중에 휴게 시간에 카메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할 일을 끝내고 이제 휴게 시간입니다. 근데 다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ASMR.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을 되돌려보자면 이렇게 요양병원 나이트킵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보통의 삶을 산 것 같거든요. 막 엄청 특별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대학 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산 것 같은데,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잘 살아가고 싶거든요, 이 삶을. 뭔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더 뾰족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양병원 나이트킵을 하면서 나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한번 이 보통의 청년인 제가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네.
3호에 5번이. 이렇게 띵동 소리가 나면은 여사님이 가시거든요. 저기 한 번만 가보고 전 자러 가야겠습니다. 쉬러 들어왔습니다. 전 안 보이네요. 귀신 같네요 좀. 쉬었음 청년 김진솔은 이곳에 잠들고 쉬었던 청년 김진솔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쉬었음 기간을 좀 정리하는 것들을 좀 콘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다운 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쉬고 계시는,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꼭 내가 그 전에 하던 일을 한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또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퇴근하겠습니다. 기분이가 아주 좋네요. 갑자기 업되네요. 막 되게 할만한데, 출근하기 전에는 그 대학병원 다닐 때 출근 더럽게 하기 싫던 그 기분이 PTSD 마냥 드네요. 희한하게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매웠다. 그리고 원래는 퇴근할 때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거든요. 이 수면을 위해서. 깜빡하고 안 꼈네.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참 어제도 별로 못 잔 것 같아.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쉬었은 기간을 잘 보낼 수, 제 나름대로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뭐 어떻게 뭐 노력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를 봐주신 많은 분들, 댓글과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의 영향이 훨씬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떤 운적인 요소라고 해야 되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씻고 쉬어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바이바이. 쉬었음 청년 김진솔은 30주간의 쉬었음을 마치고 여기 잠들었습니다.